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목동 11단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 규정의 확정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을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해 추진하게 됩니다. 목동 1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679세대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또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소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단지를 포함해 6개 단지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은평구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LED 간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자영업자가 노후 불법 간판을 LED로 교체하거나 신규 개업으로 간판을 설치할 경우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공헌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입니다. 은평구는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혁신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대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75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역 주요 인사의 새해 활동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의원의 신년 다짐과 새해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천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황희 의원은 가장 먼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황 의원은 혼란스러운 국제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제기했습니다. 기술시대 위기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에서 4차 산업과 AI 시대를 맞아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가짜뉴스와 정치 양극화, 기후변화 등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책을 통해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을 좀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변화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먼저 책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역시 목동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꼽았습니다. 인구 5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는 만큼 수도권 공동주택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51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재건축하는 게 목동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돼야 나머지 수도권 쉬운 나머지 50군데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신정 차량기지 이전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갈등과 혼란의 시대, 정치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황희 의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월세는 64만 원, 가장 비싼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6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 대비 1.4배 수준인 90만 원으로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서초구와 중랑구, 용산구와 양천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11개 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 6천여만 원으로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인구는 줄었고 청년층인 20, 30대 순유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01년부터 2024년 인구 이동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4년 동안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1만 3천여 명이던 순유출 인구는 2024년 4만 4천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20, 30대의 경우 2019년을 기점으로 순유입으로 전환됐고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정책 확대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변화가 있을까요? 인천 지역 케이블 TV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시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현행 10개 군구가 7월 1일부터는 11개 군구로 바뀝니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되고 인구가 급증한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됩니다. 단순한 구역 변경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개편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이제 제물포구, 영종구 그리고 기존의 서구는 서해구하고 검단구로 분구가 돼서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완성한 행정체제 개편, 이것이 인천시 2군 구구체제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청라하늘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주탑 184m 위에는 세계 해상교량 최고 높이의 전망대가 생기는데요. 엣지 워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좀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이 다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인천발 KTX가 개통돼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에서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2027년부터 개통하는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근 확정된 GTX B노선 청학역 신설 계획까지 올해 인천 철도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원주택으로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인천형 복지는 올해 더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근로자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천원 세탁소와 청소년을 위한 천원 캠핑,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이제 천원 세탁소 그리고 천원 캠핑,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천원 복비, 이와 같은 천원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인천시는 올해 초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 돌봄국도 신설했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행정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우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640억 원을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떤 시군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경기 최북단 연천구는 사업 취지에 맞게 낙후된 연천의 기금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중 2021년 10월에 설치되었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이 2023년 모폭의 기준 약 920억이 특별한 사업 추진 없이 수년간 잠들어 있습니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기금입니다. 지난 2023년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이 도민환원기금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경기도는 이 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을 벌입니다. 이른바 경기도 생활 속 환원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을 뜻하는 SOC의 한국식 발음으로 공공개발 이익을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로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 도는 오디션을 통해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으로 시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과연 이 기금은 어떤 시군으로 돌아갈 것인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연천군은 중첩 규제로 오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으로서 이번 오디션 사업은 연천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민 여러분들도 저희 연천군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윤종영 의원도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도지사를 만나서 도민 환원 기금에 대한 정책 사업을 공감한다는 얘기와 그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특히 연천군과 같은 낙후 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북 영양에서는 추위도 잊은 채 눈과 얼음 위에서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풍으로 한때 중단됐던 영양 꽁꽁 겨울 축제, 재개장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군은 축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위를 빙글빙글 돌고 썰매를 타고 슝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혼자서도 타고 아빠와도 타고 어쩌다 살짝 부딪혀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경북 영양군 현리 빙상장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한창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객들은 추위도 잊은 채 눈과 얼음 위에서 겨울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미안했어도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 또 데리러 와주세요.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저는 작년에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해 또 오게 됐는데 축제 규모도 더 커지고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많아져서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지난 9일 개장했지만 강풍으로 10일부터 나흘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마친 뒤 지난 14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재개장 이후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20일 기준 판매된 체험 이용권은 2만 6천여 장, 지난해 전체 판매량인 2만 4천 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영양군은 얼음 낚시터와 눈썰매장을 보강하고 빙어 튀김 등 겨울 먹거리를 늘리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동 암산 얼음축제 취소로 사실상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겨울축제가 된 데다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남부권 방문객도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난 만큼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27cm에서 32cm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축제장에서 뭐 즐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운영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15명 정도가 얼음 상태를 항상 상주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축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